마지막 발표로는 코너 클라우드 기반 실시간 검측서 작성과 검측 동영상 자동 캡션 적용 사례라는 주제로 CMX의 이기상 대표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설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건설이나 이제 발주처 또 현장에 공사를 직접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콘업은 현장에서 이제 공사 관리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부분인데 핵심이 이제 시공자와 감리자의 검측이 핵심입니다. 물론 이제 공사 일지, 사진, 동영상 그 검측을 하기 위해서 품질을 모니터링하고 그 품질에 관한 정보들을 가져오는 행위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도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구체적인 적용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실제 그 적용된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그 스마트설 챌린지에서 저희들이 혁신상을 수상해가지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걸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검측 행위 자체가 종이로 하는 거하고 모바일로 하는 거하고 이게 뭐 약간 자동화된 거 아니냐, 정보화된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다니면서 실제로 업무를 적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원보다 더 넘어선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 있는 스마트 건설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패러다임이 뭐냐? 패러다임이라는 게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동시대 사람들의 어떤 사고 체계, 인식의 틀, 뭐 이런 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뭐 운송수단 하면 자동차, 기차는 KTX, 필름 카메라냐,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찍느냐, 이 차이인 거죠. 필름 카메라는 다 없어진 거죠. 그 패러다임은 끝난 겁니다. 워크맨으로 음악을 듣지도 않는 거죠. 그것도 이제 끝난 겁니다. 다 스마트폰으로 듣는 거죠.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기술의 발전으로 느끼실 수도 있지만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설계도면 그리는 것도 CAD로 다 그리는데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그리는 거죠. 왜 건설 현장은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왜 건설 현장만 유독 이게 심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나머지 부분들, 웬만한 부분들은 다 디지털로 전환이 됐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도 전화기로 타고 보험을 들 때도 전화기로 타고 주식도 전화기로 타고 모든 게 스마트폰으로 디지털화 됐는데 건설 현장만 하드카피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검측 서류라는 겁니다. 검측 서류. 이 검측 서류를 하드카피로 주고받다 보니까 그 연관된 모든 서류들이 다 하드카피로 놓여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돌려가지고 작년과 올해의 건설 현장, 저희들이 이제 콘업을 개발하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거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들일 겁니다. 작년 1월 광주화정, 올해 인천 금단, 어마어마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사고 보도 내용을 요약해보면 부실했던 공사관리, 콘크리트 강도 미달, 설계와 다르게 시공, 보도의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날짜와 단지명을 바꾸면 똑같은 기상, 구조가 같다는 거죠. 도대체 뭐가 문제냐? 지금 밖에 보시는 엄청난 스마트 건설이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붕괴를 보고 있는 거죠. 스마트 기술하고는 약간 상관관계가 없는 거죠. 뭐하고 상관관계가 있느냐? 검측이라는 저는 행위하고,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요소도 있겠지만 검측이라는 행위하고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는 부실했던 시공사와 감리의 관리. 이제 검측을 밑에 프로세스를 푼 겁니다. 실제 어떤 공사를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철근 공사다. 철근을 배건을 하고 바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사를 하는 거죠. 기사가 자기 맡은 공구의 자기 부분을 검사를 하는 거고, 그게 자신이 있으면 오케이 문제없다 그러면 다시 감리자에게 검사를 받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단계고, 실제로는 뭐 그전에 도면을 검토하고 여러 가지 단계 보면 실제 현장의 기사와 감리자가 거쳐야 될 단계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에러가 생긴 거죠. 이 붕괴 사고 예를 들어서 저런 설계와 다르게 임의로 변경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행위 두 가지가 다 빵꾸가 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보시는 저쪽 기사가 현장의 철근 배건과 설계 도면을 물리적 상태하고 비교하는 행위를 제대로 했다면 다르게 시공될 수가 없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리고 하다못해 잘못됐다 하더라도 감리자가 다시 검사를 똑같이 했다면 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아까 보여드렸듯이 도면은 설계 종이로 되어 있고 현장에서는 육안으로 보는데 그게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또는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제대로 체크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뭐 결국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감리 시스템 작동 안 하고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 저게 핵심이 되는 겁니다. 검측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 한가운데 저는 종이로 된 검측서가 있다는 거예요. 검측서를 그러면 제때 하느냐? 아니라는 반증이 지금 증거가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7월 5일날 인천 금단의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보고서를 보면 이제 하단에 가면 말미에 검측 자료의 디지털 강화라는 게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보고서가 많았을 건데 검측의 디지털화는 처음 나오는 걸 겁니다. 그럼 검측의 디지털은 도대체 뭐냐?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님이 동영상 찍자는 거잖아요. 민간 업체들도 다 참석해서 동영상을, 검측 동영상, 중요공정 동영상을 찍읍시다라고, 또 대부분의 대형 건설사들은 찍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게 디지털의 하나겠죠. 민간 건설이 혁신하고 부실공사 제로는 또 얼마 전 11월 달에 발표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도 감리의 실시점 뭐 공사관리 사각지대에서 동영상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LH에서도 10월 22일 날 보도자료를 보면 영상 기록을 하고 디지털 검측을 도입하겠다,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어떤 선에 있는 거다. 왜? 지금의 공사 관리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스마트 건설이 있지만 우리는 전면 재시공이라는 진짜 충격적인 내용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공사 정보를 관리하고 공사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 자체가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바일에 기반으로 한 워크 프로세스로 변환이 되어야 된다. 지금 이 장표는 왜 공사 현장이 서류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일을 하느냐를 설명드리려고 만든 장표입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현장이 옥외 필드에서 무에서 유를 짓는 겁니다. 그러다 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주문 제작, 오다메이드 형태인 거죠. 누군가 발주자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발주자가 하고자 하는 설계 도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이라는 특성은 몇 명이 지을 수 없는 거죠. 아주 수천 명,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협업을 통해서 짓는 겁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게 바로 설계도서, 이런 여러 가지 문서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 종이로 지금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하면서 결정을 하고 가는 구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패러다임 전환하기 위해서는 저는
종이를 없애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경험칙에 의해서 하드카피, 수동 프로세스 뭐 이런 과정이 거치는. 그래서 현장이 끝나고 나면 종이 서류 말고 남는 게 없는 거죠. 건물 하나 남는 거고. 품질 관리, 또 우리가 사진이나 동영상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설계 도면, 시방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서 발생하는 문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검측. 검측은 자기 자신이 검측일 수도 있고 시공자와 감리자의 협업일 수도 있고 또는 CM이나 감독 간의 검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든 행위가 모바일로 들어와야 된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 문서를 없애고 디지털 형태로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 구체적인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콘업에는 검측, 품질, 안전, 일지, 도면관리, 사업관리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146종의 서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66종이었는데 좀 상당히 좀 늘어난 거죠. 그 중에 이제 검측 부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품질이나 안전 쪽에서도 계속 지금 현장을 적용하다 보면 요구되는 사항들이 있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적용한 현재 실제 내용들입니다. 이 데이터는 저희들이 이제 아키엠이라고 건축사들이 전용으로 쓰는 또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보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건수로는 310만 건이고요. 문서는 지금 그 아키엠 부분이 좀 많긴 하지만 현재 94만 7천 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면도 24만 5천 장입니다. 사진이 거의 200만 장 정도 됩니다. 지금 200만 장 돌파했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 데이터니까요. 동영상도 지금 9,200개 정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많은 거죠. 이게 탄소량으로 계산해 보면 한 3.4톤 정도 설계하고 설계도면과 문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요걸 이제 콘업 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현장에 적용한 데이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H건설 저희들이 초창기부터 도입해가지고 쓰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로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맨 위쪽에 보면 1월 달에 준공을 한 현장입니다. 검측서가 25,000장, 사진이 32,000장. 지금 현장을 관리하시는 여러 가지 건설회사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 현장에 사진이 몇 장 있냐 셀 수 있을까요? 검측서가 몇 장 있는지 셀 수 있을까 보십니다. 정확하게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밑에 아산에 있는 현장 김해 현장 다 한 18,000장, 이 준공 때 되면 한 2만 장에서 3만 장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H건설 현장 여기도 지금 올 연말에 준공이 되는 현장도 천안에 있는데 한 25,000장, 사진이 11,000장 이렇습니다. 밑쪽은 이제 D건설 물류센터 여기는 초창기입니다. 올해 그 상반기에 시작해가지고 문서는 이제 검측서 위주로 하고 3,300장. 여기 밑쪽은 이제 민자선 두 군데 현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잘 쓰고 있는 현장인데 올해 1년 썼는데 신안산선 현장입니다. 지금 검측서 쪽이 5만 장이 들어있어요. 5만 장. 그러니까 통옥의 검측, 철도 쪽의 검측이 건축비에 훨씬 양이 많은 것 같아요. TBM을 돌리고 서면 다시 검측하고 돌릴 때 다시 검측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밑에도 같은 옆에 이제 소개받아가 저희들이 해준 건데 거기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표적으로 한 8개 현장 정도인데 문서가 11만 장, 사진이 8만 장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서를 카운트할 수 있느냐, 사진을 카운트할 수 있느냐,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냐 아니냐거든요. 스캔한 이미지들은 그냥 그림 이미지냐, 그림 안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화면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이런 탄소 계산기도 붙어 있고 프로젝트 자체를 좀 볼 수 있는 투시도도 넣어서 볼 수 있고 이제 착공과 준공 공정률을 볼 수 있는 화면이 있고요. 중간에 이제 게시판, 본사에서의 공지사항,
또 현장에서의 공지 사항을 볼 수 있는 게시판이 있고, 가운데가 이제 주 메뉴입니다. 바로 검측 문서를 만들 거다, 동영상을 찍을 거다, 일지를 쓸 거다. 이 앱 자체의 구성이 현장 기사의 입장에서 내가 현장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무슨 일을 할 거냐를 바로 한 화면에서 한 번에서 두 번 만에 바로 어프로치 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이제 좌측이 설계도면, 우측이 사진, 요거는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요 사진은 여기서 바로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찍은 사진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화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측 프로세스가 이런 겁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자기가 설계 도면을 보고 그 다음에 검측서를 꺼내서 체크를 하고, 이론적으로 물론 나중에 한 번에 작성할 수도 있지만 그게 종이에다가 체크리스트라고 자기 서명을 하고 거기에 첨부 서류를 딱 붙여서 소장님한테 승인을 받고 감리단한테 보내는 거죠. 그 행위가 그대로 모바일에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리스트를 불러와서 체킹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런 전자정보화된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감리자한테 검측을 받고 요청서를 보내고 통보서까지 받고, 이 프로세스가 모바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전자서명까지 붙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철도 현장은 한 5만 장, 뭐 그냥 아파트 현장 한 2만 5천 장에 3만 장, 이렇게 이제 문서가 발생하고 있는, 철도는 준공할 때 되면 한 10만 장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품질이나 안전 서류, 품질 서류도 지금 뭐 여러 사건 사고 보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미달된다든지 뭐 한 부실하다는 많은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현장에서 이제 리얼타임으로 작성을 하고 바로 서명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도 뭐 TBM, 안전점검활동, 안전교육일지, 하여튼 현장에서 만들어야 될 서류들,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서류를 정리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만들 수 있는 현장에서 만들고 바로 서명하고 끝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페이프리스가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공사일지, 감리일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공사일지는 막내 업무죠, 막내. 막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각 공구별로, 동별로 정보를 정리해가지고 러프하게 일지를 적고 그 다음에 감리단한테 보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MZ세대들이 이제 탈근을 하잖아요. 건설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자기 것만 하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일지를 자기만 쓰면 통합적으로 일지가 쫙 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지도 저희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게, 지금은 엑셀로 된 일지니까 일지를 변형한다는 게 누군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재는 자재대로, 노무는 노무대로, 장비는 장비대로 별도로 리포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일지 자체도 사람별로 뽑을 수도 있고 공간별로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조금 더 한 내년 중반쯤이면 일지도 거의 자동으로 좀 쓸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설계 도면입니다. 아마 공사 문서의 뭐 한 20-30%는 도서로 움직이지는 거죠. 도서를 저렇게 A3 하드카피로 갖다 놓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하드카피 책이라는 한계가 있으니까 도면을 볼 사람은 현장에 몇십 명이지만 도면 자체는 서너 건밖에 안 오는 거죠, 현장에. 그러니까 찢어서 보든지 뭐 따로 출력해서 보든지 하다가 이제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산으로 가는 겁니다.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이 안 될 때도 있는 거죠. 현장 기사들끼리는 잘 될지 모르지만 이게 협력업체까지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수준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모바일로 다 들어와가지고 모바일상으로 도면을, 최종 도면을 항상 보면서 활용하고 그 도면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고 한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사진, 자기 전화기에는 엄청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저희들이 이제 부스에 누가 질문하시는데, 현장에 같이 근무하는 같은 공구의 직원이 5명 있다. 그 사진을 모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뭔가 다른 형태의 일을 해야 되거든요. 다 전화기에 있는 걸 뭐 다운을 받든지 나스에 올리든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콜업으로 사진을 착착 찍으면 자동으로 모든 사진을 시간별, 공간별, 공정별로 정렬을 해주는 겁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플랫폼이 되는 거죠. 날짜별로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보드를 만든다든지 마크업을 한다든지 너무 기본적이고,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이라는 게 아주 혁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슈가 생기면 그 시공간별을 클릭을 하면 바로 그 사진들을 보고 뭐 사진첩을 바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마다 한 3만 장에서 2만 장 정도 사진이 발생을 하고 있다. 웬만한 현장들은 좀 큰 현장은 뭐 4, 50만, 이게 4만 장, 5천 장이, 5만 장이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이슈는 아까 오세훈 시장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근데 동영상을 그냥 현장별로 자기가 자기 공부를 찍어서 관리만 하면 되느냐? 그러면 동영상이 의미가 없겠죠. 동영상 매뉴얼이 있는 거, 매뉴얼. 서울시에서. 왜? 어떤 부위에 대한 검증에 관한 동영상이니까 그 부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현황판을 만들어서 5초. 여기에 참여한 참여 기술자 실명을 적어서 5초. 도면을 지금 검증하는 부위 도면을 20초. 이게 실제 매뉴얼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측 내용, 위치, 검측 기준을 캡션을 매겨서 자막을 입혀서 영상을 3분에서 5분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이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찍는 거는 좋은데 그 사진을 불러와가지고 이거는 A동 어디 거 하고 누가 들어갔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보면 보도판을 만들어서 찍을 때 이제 앞에 나오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단순 반복 업무를 막 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되는데 그걸 정리를 표현하려면 아주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저는 이런 때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측은 보실 때 좌측은 캡션이 없는 도면이고 우측은 캡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작업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해야 되느냐. 만약에 할 사람을 전담을 인력을 뽑아서 한다면 한 현장 할 때마다 한 뭐 3년짜리 현장이면 한 1억 이상 그냥 깨지겠죠. 근데 현장 기사가 이걸 같이 한다 그러면 업무 양이 굉장히 늘어나겠죠. 사진 찍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건데 이런 캡션이나 현황판, 참여자 보드판을 만드는 게 자동화돼야 된다. 자동화. 그럼 이걸로 끝나느냐? 파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파일 관리를. 기사가 자기 PC에 넣어놓고 나중에 USB 담아서 뭐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어떤 플랫폼에서 관리할 거냐? 이 플랫폼을 가지고 공유하고 보고 정리하고 할 거냐? 이게 본사 차원에서 보면 데이터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서 야 PC에 저장하냐 나스에 저장하냐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이 동영상에 보관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서울시가 영구히 보존해가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열어서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대응하려면 건설회사들 결국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거냐? 클라우드로 관리되는 거죠. 지금 이 보시는 장표는 어떤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어. 그럼 지난 한 달 동안 A동, 100A동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조회해보자. 한 방에 착 조회해주는 겁니다. 검측을 언제 했고 사진을 몇 장 찍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품질 관리는 뭐래 그 공간에 관련된 걸 다 정보를 조회해준다면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어떤 이슈에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뭐 101동 치다가 101동 지하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서 보면서 내가 그걸 리뷰하는 거하고 야 그때 뭐 했지 막 물어보면서 뭐 엑셀 뒤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저는 차원이 다른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사 기록의 재구성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혁신적인 부분을 뭐 다들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단계별 수동 프로세스 수기식 하드카피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저는 모바일에서 정리하고 데이터의 개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시대로 갔다는 거죠. 당연히
업무가 줄어들고 단계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남는 거는 종이가 남느냐, 종이를 스캔한 이미지가 남느냐, 데이터가 남느냐.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계속 장수, 매수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 풍선이 탄소 1톤의 크기라는 겁니다. 사람보다 괜히 크잖아요. 하루에 300장 정도 나오는 현장이면 3년이면 이 정도 탄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들 입맛 떼면 대기업들 다 ESG 뭐 친환경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빨리 친환경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업무를 전환하면서 디지털화하면서 페이퍼리스가 되면서 탄소까지 저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혁신인 거죠. 저희들 이제 건축, 토목 전 분야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검척이 들어가는 부위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민자선이 아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SH공사도 한 개 현장을 지금 들어갔고, 부산의 초고층 계속 검척이 필요하잖아요. 340몇 메다 올라가는 동안. 그래서 지금 CM툴로도 도입해서 저희들이 뭐 지금 11월 달에 세팅해서 지금 사용하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희들 이제 정보의 정리 형태가 계속 저희들이 시계열별, 공간별, 공종별로 분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모든 문서를 만들 때 공간별, 공종별, 시간별 태그를 동시에 붙입니다. 그래서 시계열별로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항상 문서를 이런 3D 큐브 형태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BIM에 나중에 대응하는 문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BIM으로 하면 어떤 그 부분에 해당되는 문서를 뿌려줄 수 있는 거죠. 저희들 아주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이런 정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게 시공자와 감미자의 협업에 의한 생산성, 또 각자의 생산성에 관한 문제라면, 이게 이 정보들이 디지털화된 정보들이 클라우드를 타고 흘러가면 발주처나 본사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니터링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이나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서 모니터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CCTV 동영상 보고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이 안 다치고 사고가 안 나면 좋은데, 검척에 관한 정보는 안 다치고 좋은 게 아니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영상 자체부터 뭐 발생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 정말 투명성, 절차성, 객관성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주처하고도 이야기가 잘 되면 진짜 이 품질에 대한 신뢰, 뭐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으로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기술성 부분에서 마지막인데요. 스캔한 종이 이미지냐 아니면 이게 디지털화된 데이터냐의 차원에서 또 갈라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쌓아만 놓고 있었던 정보들이 빅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빅데이터. 검측의 정보. 저는 이 부분을 기술 경험 자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요 바깥쪽 보면 여러 가지 장비의 자산 관리 뭐 이런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기술자들의 개인 경험칙을 관리하는 건 없는 거죠. 그 부분들은 종이로 다 남고 자기 머릿속에 남고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이걸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검측 행위나 검측에 대한 데이터들이 정보화가 되면 정말 이게 모이면 나중에 AI나 디지털 트윈이라는 여러 가지 정보에 아주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 거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깥쪽에 또 로봇 많은데 결국은 휴머노이드 형태가 뭐 로봇이 일을 한다든지 하는 시대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로봇이 일을 하려면 자기가 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AI가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일을 하려면 AI가 학습을 해야 되는 딥러닝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런 빅데이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기술 경험 자산이 AI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 요즘 뭐 또 말만 하면 다 디지털 트윈이잖아요. 지금 불과 저번 주 금요일 날 일산에 어디 지하 30년 된 노후화된 아파트 기둥이 파괴가 돼가지고 막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갑자기 붕괴된 거죠. 새벽에 막 차를 빼고 난리 났는데 지금은 기둥을 해보니까 그 안에 벽돌이 나오고 막 이러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야, 그건 진짜 동영상 찍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디지털 트윈이 됐다 그러면 그 기둥을 클릭을 해보면 그 당시에 시공사진, 그 당시에 검측서, 그 당시에 시공했던 사람들 데이터들이 다 나온다면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보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아, 이때 누가 잘못했네. 걔 일단 불러보고 뭐 벽돌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디지털 트윈이 아주 중요한 정보가 전제 조건으로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건설이 뭐 위기라면 위기,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디지털 전환이라는 패러다임 혁신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위상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혁신의 비결은 단 하나,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